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날이네요. 예, 첫 거래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인데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공매도를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들은 이 공매도 재개되기를 좀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규모 공매도를 이제 실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작년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주요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밸류가 좀 많이 높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에 집중적인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뭐 그런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HM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공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걸 이제 놓고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최근에 낙폭을 보이는데 오늘 뭐 정말 뭐 하방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수급이 좀 전개됐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인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는 종목이라면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 증가, 뭐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목군이라면 이 공매도가 어떻게 뭐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테슬라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그 많은 공매도가 집중적인 포화를 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성장이 인정받게 되고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그 공매도 싹 다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구간마다 주요 타겟팅되는 어떤 종목군들은 공매도의 어떤 뭐랄까 위협과 그런 어떤 부작용의 어떤 면을 좀 겪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타겟팅된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성장 주도하는 종목군들이고 밸류가 높아져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해서 밸류가 높다는 거죠. 2차 전지가 대표적인 거죠. 퍼가 막 50, 60, 70. 근데 이게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내년 되면 뭐 30배, 내후년 되면 20배, 또 한참 뒤에는 10배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 이제 유지된다면 퍼가 이제 그렇게 낮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주요 타겟팅 되는 것들은 그만큼 향후 뭐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매도의 어떤 뭐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런 쪽에 주요 타겟이 됐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투자를 중기적인 방향에서 집행을 할 때는 그런 공매도 타겟으로 막 빠졌다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 뭐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주말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좀 그런 기준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 코스피에 대한 어떤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유동성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수가 2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럼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평가 손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손실 확정하든 어떻게 하든 쇼커버를 더 낮은 가격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밀어붙이는 어떤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급하기 때문에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거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전혀 무관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건 수급적인 요인으로 그들의 어떤 단기성 시세의 어떤 뭐랄까 인위적인 어떤 부분이 좀 가미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뭐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 당연히 좋을 수도 없는 거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구간대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뭐 뻔한 것 같아요. 뭐 손실이 뭐 이렇게 뭐 찍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팔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 이 부분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여기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뭐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도 없는 거고, 다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상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기준점을 두면 뭐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힘들죠.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요 0.6% 빠져서 3,1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뭐 150 종목 정도 많았던 뭐 약세 흐름 보이는 장이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이 2.2%나 빠졌습니다. 961포인트. 하락 종목수 2배 가까이 많았던 800 종목, 상승 종목수가 480여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4,400억 팔았고요. 기관이 1,300억 팔았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1,8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 폭격이 뭐 완전히 그 내려앉게 만든 그런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549억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방향이 더 이제 오늘 증시를 주도했고, 그 매도 수급의 많은 부분은 이제 공매도였다. 그게 이제 결과적인 거였죠.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에서 고객 예수금이 푹 빠졌거든요. 73조에서 요건 이제 SKIT 요 공모 청약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좀 나타난 부분이다. 일단은 증시로 이제 대규모 자금들이 좀 유입이 좀 더뎌졌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증시의 어떤 속절없는 하락을 좀 공매도 표격에 개인이 조금 이렇게 받아내거나 올려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휴장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일본 증시 휴장이었고 이제 홍콩은 이제 열렸는데 1% 정도 밀렸고요. 대만도 한 2% 정도 밀리면서 그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뭐 그런 영향 때문에 대만이 조금 많이 빠졌고 중국 상해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증시도 좀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세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 보긴 해도 어쨌든 오늘 수급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요. 의약품 업종에서 기관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의약품에서 한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뭐 전기전자에서도 한 8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뭐 철강 금속은 260억 정도 순매수. 운수 장비 이제 자동차 쪽은 825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운수 창고 뭐 조선 해운 뭐 이런 쪽도 615억 정도 골고루 팔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좀 골고루 팔았다.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뭐 대대적으로 공매도를 집행했다. 요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1,800억을 순매도했는데 뭐 골고루 매도한 것 같아요. 뭐 큰 종목들 우량 코스닥 100 종목 1,200억 정도, 제약 쪽으로도 400, IT 하드웨어 648.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 반도체, 이제 바이오, 뭐 2차전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한 것 같고요.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코스피 지수 0.6% 빠져서 여기 이제 61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니까 앞서서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61선을 깬 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도 61선 깰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이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요, 뭐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61선 정도는 앞에서도 이제 깨졌기 때문에 뭐 깨줄 수 있는 그런 선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뭐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 뭐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항상 뭐 십수년간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장세를 점검하고 기술적인 흐름이든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이든 뭐 개인적으로도 항상 복귀를 하던 것들을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십수년간 제가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측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신박사라는 사람은 요런 어떤 복귀를 한 거는 뭐 12, 3년 됐죠? 12, 3년 정도 매일마다 거의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짓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보내오는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동됐을 때 증시가 폭락하기 직전에 나왔던 어떤 시그널적인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회복 뒤에 한번 5, 6월에 이제 한번 쉬다가 거기서 쫙 점핑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 예, 그 전에 이제 미세하게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데 저는 매일마다 시장을 복귀하고 주요 종목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저는 이제 검색하고 이제 수급 동향 파악하고 또 유망한 종목들을 리스트를 세워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매일마다 이제 이 시장을 관찰하면서 여기에 이제 정말 저번에 화초의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시장이 흐름에서 각 내가 가진 어떤 관심 종목들이 어떤 변동을 보였고 어떤 수급을 보였고 어떤 리포트가 나왔고 어떤 실적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게 뭐 매일마다 체크한다는 거는 뭐랄까 완전히 그냥 증시랑 같이 증시에 몸을 맡긴다고 해야 될까요? 호흡을 같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삶 자체가 거의 증시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저는 누군가에게 신 박사의 삶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을 순 없죠. 공매도 폭격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뭐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매도한다든지 전략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리고 안 팔면 손실은 아니거든요. 예. 안 팔면 손실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매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뭐랄까요, 제가 가장 큰 수익을 낸 종목이 마이너스 한 35%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게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제 제 그동안의 수익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이 됐었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 마이너스 30%막 35% 됐을 때 매도를 안 한다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부합됐기 때문에 그런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면서 저는 홀딩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지는 정말 그 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기분은 좋지 않지만 흔들리진 않는다. 예, 이렇게 좀 저는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했을까요? 야, 이상하게 이 추세적으로 약간 좀 확률상 이렇게 고점대를 뚫고 올라가는 게 추세적인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끽 브레이크를 밟는 거 있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 노래도 듣고 옆에 있는 친구랑도 담소를 나누면서 가다가 갑자기 누가 앞에 뭐 차가 이제 약간 정차해 돼 있어서, 그래서 삥 누르는,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확률상 낮은 확률이 발생한 거죠, 이 구간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어떤 이유로 이제 발생된 그런 어떤 시세 흐름이었고, 요게 이제 추세적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이 폭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안감, 불확실성,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외국인이 공매도 폭격을 1조 원 가까이 했거든요. 예, 쇼크버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오늘 집계되지는 않지만 며칠 뒤에 집계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매도라는 그 두려움과 현실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낸 급브레이크 같은 어떤 시세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매도할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제 기준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 기간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내가 가진 종목이나라든지 업종, 업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다면, 예,
매도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 공매도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고 우상향하게 되면 공매도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재개된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고. 사실 정말 뭐 약간의 기생충하고 좀 그 비유를 한다면 기생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냥 기생하면서 그냥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기생충이 있다고. 그런 느낌 정도의 어떤 공매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공매도가 1조 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세요. 작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매도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물량을 일부는 청산했을 거고, 셀트론 같은 경우도 많이 청산을 했잖아요. 로스컷, 마이너스 내면서 로스컷을 이제 쇼커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셀트론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 다른 종목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쇼커버를 해야 되는데, 떨궈야지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주구장창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이익 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수가 보시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도 20년 만에 최고가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매도를 쳤던 세력 측에서는, 외국인 측에서는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펀더멘털이 어쨌든 상관없이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재개되기 전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당일날 공매도 폭격을 해가지고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지 않겠어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거는 되돌려지는 저는 시세라고 생각해요. 되돌려지는 분명 되돌려지는 시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펀더멘털의 어떤 방향성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떤 액션의 성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건 지속 가능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실적과 성장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주가의 추세가 그려지는 거지. 내가 이제 손실 보고 있으니까 까내려가지고 더 싼 가격에 숏커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일시적인 수급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수급 자체가 이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악재가 나왔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리포트나 이런 것들 많이 뭐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단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어떤 흔들림과 이런 공매도 재개라는 어떤 수급상의 어떤 요인이 발생한 상황 하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 인식 하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주식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상에서의 어떤 기준 하에서도 그렇고 무엇이 현명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가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개별 종목 단으로 뭐 분석이라든지 리포트를 지금 뭐 체크해드리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 구간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심리를 더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정말 뭐랄까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매일 하는 이런 복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장과 저는 함께 호흡을 해왔지만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이제 생각들 이런 뷰들을 공유한다는 생각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굉장히 또 어깨가 부담감도 있죠.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고서 이제 매수 매도의 어떤 판단의 어떤 참고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매수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대한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100%가 될 수는 없고 저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의 심리 통제와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구간 같아요. 데스밸리라고 하잖아요. 데스밸리. 기업이 막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봉착했을 때 어떤 뭐 신약 기업들에 대해서 뭐 R&D 자금이 막 고갈될 때쯤 해가지고 막 데스밸리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데스밸리의 어떤 협곡을 좀 지나는 구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지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요 구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구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넘어서면 이제 또 등성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여기 올라가서 또 굽이굽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연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가 많이 빠진 걸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외국인 기관 그리고 국내 기관 측에서는 평가 손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컸을 거라는 거죠. 일부는 뭐 쇼커버를 했겠지만 대부분은 뭐 보유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해당 두 업종은 대표적인 또 성장 주도 업종으로 시장을 주도 중이고 또 업사이드가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하방으로 최대한 누르려는 그런 의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손실을 줄이면서 확정 지으려는 어떤 수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 여건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와 달리 최근 국내 증시의 어떤 상대적인 약세는 이런 쇼커버 수요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적인 공매도 많은 종목이 이제 셀트론이었죠. 셀트론이 27만 주나 이렇게 공매도 700억 넘는 규모의 어떤 공매도가 이제 집행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많이 줄었어요, 사실. 보시면 뭐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800만 주, 코로나 전에는 뭐 1000만 주 가까이 뭐 되는 1000만 주 넘는 1200만 주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370만 주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향후에 이제 성장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제 공매도 어떤 청산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1조 원 규모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낮은 가격에 또 쇼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수급들이 좀 붙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12만 주 상당히 많이 붙었죠.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셀트론 그룹주가 공매도의 어떤 폭격에 어떤 주요한 어떤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각종 기사들도 보시면 오늘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가 1.1조 원, 셀트론, LG 디스플레이, 신풍제약, 시젠 이런 뭐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이런 종목군 대상으로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 이제 과거 통계 자료인데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했다가 재개한 조치가 이제 사례가 이렇게 이번까지 세 번의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3.6%였는데 공매도 재개 후 최대 낙폭은 2.5%.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양호했던 것 같아요. 유럽 재정위기 2011년도 이때 이제 공매도 금지했다가 코스피 등락률은 5.6% 올랐는데 공매도 재개 후 최대 낙폭은 기간이겠죠? 6.9% 하루가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 코스피 등락률은 77%로 역대급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이제 잔고 물량에 대한 어떤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어떤 액션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이런 어떤 공매도 폭격을 이제 오늘 단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를 주도한 건 역시나 이제 외국인입니다. 총 공매도 거래대금 1조 900억 대비해서 외국인 거래대금은
9,500억으로 87%를 차지했어요. 기관하고 이제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1,191억 그리고 181억. 이제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의 공매도는 뭐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완전히 그냥 외국인이 공매도를 이제 집행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은 단연 이제 710억 셀트론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491억, 이제 굉장히 많았죠. 디스플레이도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공매도 타겟이 된 것 같고, 신풍제약도 이제 뭐 작년에 뭐 30배 이상, 뭐 올해는 좀 빠졌지만 또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91억. 시젠도 최근에 한 5, 60% 정도 올라왔죠, 주가가. 289억의 공매도. LG화학도 278억. 시총에 비해서는 이제 크진 않은 규모인데요. HMM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231억. 시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금호석유. 그래서 공매도가 이런 종목으로 많았다.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시세 체크하면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 이제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뭐 대만이나 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이제 굉장히 양호한 어떤 시세 흐름이었는데,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바이오 2차전지 빼고는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차별화된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 삼성전자 보면 45,000주잖아요 공매도. 엄청 적은 거죠. 별로 공매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56,000주 별로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공매도가 뭐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LG화학도 3만 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은 수량은 아니죠. 그래서 시총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네이버도 2만 주면 뭐 시총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수량은 아닌 것 같고, 삼성바이오도 9천 주면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 7만 주, 현대차 6만 주. 그러니까 현대차는 올랐잖아요. 현대차 그룹주가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뭐 오늘 뭐 특별하게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뭐 호재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올랐는지를 뭐 수출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4월 판매가 전년비 100% 올랐다 하지만 뭐 기저효과잖아요, 사실. 작년 4월이면 뭐 글로벌 판매가 최악일 때니까 사실상 100% 증가한 게 기저효과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왜 올랐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거리로 순매수했네요. 그만큼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 대상으로는 이 쉽게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헤드펀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 공매도를 친다? 이 거래량 대비해서도 6만 주면 진짜 적은 거잖아요. 110만 주가 거래됐는데 6만 주밖에 공매도가 안 왔다는 거는 공매도 측에서도 여기서는 공매도 치기 위험하다 생각했겠죠. 밸류도 굉장히 낮고 퍼도 뭐 1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올려친 것 같아요. 현대차 3사는 사실상 좀 너무 저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견해를 뭐 지속 밝혀왔으니까. 기아도 오늘 4% 올라가지고 거래량 대비해서 330만 주 거래량 대비해서 18만 주면 크진 않거든요, 공매도가. 오늘 기관들은 47만 주를 오히려 순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렇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가 크진 않았네요. 5만 주면 시총 대비해서. 이런 흐름이었고, 셀트론이 이제 27만 주로 굉장히 많았고, 삼성 SDI도 크진 않죠. 18,000주니까. 많은 수준은 시총 규모에 의해서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근데 한 2%면 작지 않게 좀 빠진 편이네요. SK이노베이션은 5% 정도 밀렸는데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 거는 공매도 수량은 크진 않았는데 6만 주니까 크진 않았는데 뭐 기관 외국인 좀 파졌고, 요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SKIT 분리막 이제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 대한 약간 소멸성 수급이 좀 나간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 밀리면서 좀 낙폭을 좀 보인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삼성생명이 좀 셌네요. 외국인이 좀 많이 사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NC소프트가 1% 정도 밀리면서 이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었네요.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쨌든 기관이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MM 최근에 이제 현대상성이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61만 주의 공매도가 좀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를 치려고 할 것 같네요. 이 기업이 뭐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사이클상이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공매도 폭격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5만 주면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5.9%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지만 공매도가 이제 12만 주 정도 나오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였고, 셀트론 그룹주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바이오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셀트론 제약은 4만 4천 주니까 큰 물량은 아닌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4% 정도 밀리면서 16만 주 정도의 적지 않은 공매도 좀 폭격이 있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한 4% 가까이 밀렸는데요. 공매도는 많지가 않네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샀고,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2% 정도 밀렸고 공매도는 6만 9천 주. SK머티리얼즈 별로 없네요, 공매도. HLB가 공매도가 많네요. 22만 주면 거래대금 73억이네요. 알테오젠 4% 밀렸는데 24억 정도 공매도 거래대금 3만 주 정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넥신이 3.4% 정도 밀렸는데 6만 7천 주, 66억 정도의 이제 공매도 물량 거래가 됐고요. TCK가 최근 좀 많이 올라와서 공매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많진 않네요. 시젠이 역시나 이제 공매도가 많네요. 32만 주, 290억 정도 되는 물량의 공매도 거래 물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ST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3만 주 정도 공매도 수량이면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 과열 지정된 종목이 좀 많은 편이죠. KMW가 8% 공매도가 많았네요. 24만 주 134억 정도 되는 규모의 공매도 물량으로 전저점을 깨버리는 형태가 됐네요. 참 무섭게 공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컴투스도 오늘 공매도 물량은 2만 6천 주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닌데요. 오늘도 낙폭을 좀 보였네요. 하여튼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신작이 출시되고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재료 소멸의 어떤 성격이 큰 최근의 시세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셀리버리도 5% 정도 5만 주면 61억 정도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고요. 뭐 이거는 고점 찍었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첨보 6% 정도 밀렸는데 14,000주 정도 26억 정도의 공매도 거래 대금 많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 수량에 비해서는 뭐 낙폭을 좀 과도하게 보인 종목군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첨보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컴투스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낙폭을 좀 더 과도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리콘웍스는 오늘 플러스네요. 기관이 순매수했고 공매도 수량도 뭐 크지도 않네요. 11억 정도, 11,000주 정도. 그래서 실리콘웍스는 진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동시 순매수 종목들을 보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긴 했지만 시장 전체로는 동시 순매수한 종목 호텔신라가 코스피에서 1위네요. 350억 정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고, 코로나 피해주들은 공매도 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많겠잖아요. 오른 게 별로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타겟은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간 것들을 대상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확연하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SOE 이런 것들,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약간 좀 대피하는 측면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급 이쪽으로 가 있자. 지금 공매도 순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유로운 이쪽으로 좀 가 있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낙폭을 최근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이제 내려만큼 내려왔다는 인식으로
쌍거리 수급인 것 같고, 만도도 이제 현대차 그룹주와 같은 그런 수급적인 흐름인 것 같고, LG U+는 사실 너무 저평가돼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 수급이 좋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거리로 순매수했고 공매도도 별로 없었고, 신세계, 그러니까 최근에 유통 백화점 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좋죠. 120억 정도 쌍거리 수급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 LG생활건강도 쌍거리 수급 나왔고, 뭐 SK텔레콤 뭐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 공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은 순매수한 흐름이었고, 근데 오늘 동시 순매수의 뭐랄까요, 자금 규모가 크지가 않죠. 그만큼 오늘 조금 평상시 대비해서는 100억대 이상의 동시 순매수가 뭐 셀트론 헬스케어밖에 없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최근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쌍거리 실적을 이기는 게 없는 거죠. 아프리카 TV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는 흐름, 엑셈, 고영 뭐 이런 반도체 쪽 수급 이어지는 것 같고, 루트로닉 오늘 6% 밀리긴 했지만 뭐 양쪽의 수급은 좋았던 것 같고요. 서울옥션은 6% 오늘 올랐는데 뭐 이건 이제 그 컬렉션의 어떤 효과다. 뭐 이런 어떤 재료적인 측면으로 오른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특징적인 어떤 수급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유통 백화점, 면세점 이쪽은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들어온 수급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는 하나 좀 체크해 드릴게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거나 최근에 시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업종의 방향은 뭐 확고하다. 그 부분을 조금 저는 보다 더 투자의 어떤 포인트로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전기차 성장 전망치를 높여주는 정책 및 수요 상황이 지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이어서 이제 뉴욕주에서도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다른 주에도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 1분기 실적은 판매량 전년비 100% 증가, 매출은 전년비 74% 증가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출하 증가 가이던스 YOY 50% 플러스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 북미 법인 사장이 미국 전기차 현지 생산 공장 설립 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미국에다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아마 건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흐름이고. 그래서 대형주 전지 부문 이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 이후 배터리 대형주들은 이제부터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EPS, 이익의 어떤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전지 부문의 수익성이 중요하다. LG화학 1분기 전지 부문 영업이익은 뭐 YOY, QOQ 분기 단위로도 이제 흑자전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8%, 꽤나 높은 겁니다. 시현했습니다. 2분기는 완성차 업체 생산 이슈 및 물류비, 원재료비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이제 낮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수급이라든지 공매도의 어떤 영향권에 좀 뭐랄까요, 좀 영향을 민감하게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삼성 SDI 역시 1분기 전지 부문 영업이 YOY로는 이제 흑자단했으나 비수기 영향으로 QOQ 마이너스 60% 감소했다. 2분기는 주요 고객사 신차 출시 및 소형 및 중대형 전지 모두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영업이익 QOQ 241% 증가가 전망된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요, 수익성을 좀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금토에서 동박 업체들의 경우 지난 1년간 고수익성 보여준 SKC의 이제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팔랐고, 신규 증설 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다만 이제부터 SKC 역시 말레이시아 신규 증설 과정에서 비용 증가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 구간 진입한 반면에 일진머티리얼즈 및 솔루스 첨단 소재는 증설 이후 본격 가동에 따른
고정비 부담 해소 국면에 돌입했다. 그래서 동박시장 역시 상기 3개 업체 중장기 주가 우상향 방향성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2분기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 및 솔루스 첨단 소재로의 우선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뭐 지지부진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사실상 분기 단위라는 뭐 이런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추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려할 필요는 없는 포인트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현지 생산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성공적인 로컬리제이션 여부가 현지화된 여부가 소재 업체들 간의 밸류에이션 차별화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 가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이제 공장 갖고 있는 셀 업체나 소재 업체가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주요 요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현지 공장 기보유 업체는 솔루스 첨단 소재 동아기업, 추진 중인 업체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배도 폭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어떤 이익의 어떤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향되고 있어요. 연소 대비 뭐 17% 상향 조정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의 방향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는 현재 지금 152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4월 현재 145억 5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 11% 상향 조정됐다. 2010년과 2011년 연초 대비 17% 상향 조정을 대입 시 최대 151조 원까지 또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익 추정치 정점 시기는 8에서 9월 중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수의 피크아웃이 올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피크아웃.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올해 뭐 지금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지만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상단에서 박스권을 좀 그리는 그런 고점의 어떤 패턴들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지수적인 어떤 측면의 이제 전망이고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망이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수 단의 어떤 피크아웃을 좀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익 추정치 어떤 정점 시기 자체도 8, 9월 중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금투의 어떤 예상이고요.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는 연초에 130조에서 4월 현재 145조, 9월 중으로 152조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 반도체가 워낙 이제 뭐 D램 사이클이 도래하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과거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도 SK하이닉스가 막 영업이익 20조 이랬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사이클 도래하면 뭐 코스피 전체 순이익 추정치도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시장 마감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어떤 시장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구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매도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뭐 해피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수급적인 이슈지 펀더멘털적인 어떤 이슈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매도 대 실적 성장은 결국 실적 성장이 이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궤적을 다시 그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들 어려움이 크셨지만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냉철하게도 분석하고 또 이런 어떤 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팩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주식의 어떤 원리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행동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심박사는 또 열심히 또 학습해서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